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어선사 논문을 써주신 북기사를 써주신 민영윤님 죄송하지만 탈락. 우리 김지겸 박사도 경어선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써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디에서 그 오류를 찾느냐. 서령화상 행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남 이별시에서 이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별사지요. 민영규가 북기사에서 경어의 잘못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한 경어선사 1846년생 또 틀렸네의 주장의 예시는 바로 그가 제시한 경어가 삼수갑산의 길을 향해 북으로 떠나면서 1903년 경어 자신이 해인사에서 제자 하남에게 써준 문제의 전별시가 있어요. 하남의 전별시에 1903년 경선사가 마지막 하한거를 마치시고 해인사를 떠나면서 하남에게 전별시를 주죠. 의 서두에 지난 44 성상의 광음을 지내던 중, 이게 하남 전별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방하남 선생님 못 간다고 한 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지난 앞에 부분 다 빼먹고 이 부분만 지금 제가 했어요. 지난 44 성상의 광음을 지내던 중,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성상이라고 하는 거면 별성자와 서리상자잖아요. 세월을 성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4년에 성상에 광음을 지났다. 광음도 세월이죠. 성상도 세월이고 광음도 세월인데 이 경어선사 이 멋들어진 분, 이 경어선사 멋들어진 분은 44 성상, 나도 그렇게 써먹을래. 지금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 44개의 성상을 지냈어. 광음을 지냈어. 빛광자, 확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광음이라죠. 광음을 지내던 중에 우연히 어디에서 우리가 만났어? 너랑 나랑. 해인정사에서 만났어요. 옛날에는 선원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정사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해인정사. 멋있죠? 나도 해인정사 할래. 멋있어. 해인정사가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해요? 선사라고 하지. 선사. 이제 해인 선사라고 그래요. 선사. 이렇게 변해요. 처음에는 해인정사, 그다음 해인선사. 지금은 해인선원. 지금은 이제 선원이라고 하고도 또 선빵이라고도 하죠. 그죠? 선빵, 선원. 이렇게 이름이 변해와요. 정사. 해인정사에서 자네 충원을 만났어. 사실은 해인정사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청암사에서 만나죠. 그죠? 경어선사가 범어사 조실로 초대를 받고 하한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동한거를 결제를 시작하고 나서 해인사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범어사 동한거를 결제해주고 조실을 그냥 두 군데 세 군데 두 탕 세 탕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로 넘어가려고 가는데 해인사를 넘어갈 때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랬죠? 빠른 지름길이 그 청암사 수도암에서 쉬고 그래 넘어가면 가장 빠르답니다. 청암사 수도암을 갔는데 그냥 28세에 방한암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도 말했지만 개심이 열렸다 그랬죠. 개심. 그래서 이 개심이 열렸다 그러면 깨셨다고는 절대로 안 했다 했죠. 개심이 열렸어요. 개심. 너는 개심이 열렸느니라 해가지고 이 방한암을 뭐라고 불러요? 응? 온계사라 했잖아. 온계사. 이 사자를 붙여주는 거는 깨친 사람한테 붙여줘, 안 깨친 사람한테 붙여줘. 안 깨친 사람한테 붙여줘요. 근데 방한암 스님한테만 붙인 게 아니에요. 많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경어집 선시를 해오면서 안 붙여줘. 사자를 붙여요. 전부 다 선비사자를. 그래서 거기에 강백들 주로
강백들한테 주로 사자를 붙여요. 만약에 그 사자를 만약에 깨친 사람한테라면은 스승사자를 붙여주죠. 어쨌든 간에 이 방아람 스님을 거기서 만나서 개심이 열렸도다. 그 내용 알죠? 금강경 이야기 나오면서, 그죠? 예.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가 방아람 스님의 일생패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일생패거를. 그래서 이 방아람 스님이 어떻게 깨쳐가는 그거를 이게 보니까 그냥 나는 금방 그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방아람 그거를 보고 내가 느낀 거는 또 뭐냐면 방아람 스님이 엄청 솔직하다는 거. 놀라움이죠. 진짜 이 방아람 스님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더라고요. 경허선사와의 주고받은 내용과 경허선사에게서 들은 내용을 하나도 보태고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쓰셨는데 왜 경허선사가 그 사자를 써줬나를 알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거는 맞았고 이거는 앞에 두 줄은 맞고 뒤에 두 줄은 틀렸다라는 거를 이 방아람 스님이 그대로 써놓으셨는데 놀라움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대단한 게 일생패거에 써 있더라고. 그래서 두 분 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경허선사는 억지로 방아람한테 깨쳤다고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 개심을 넘어섰다라고 했고 방아람 스님은 그거를 또 경허선사가 이 두 줄은 맞고 앞에 두 줄은 맞고 뒤에는 틀렸다는 것을 그대로 썼다는 그 자체가 두 분을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나중에 시간이 남고 또 된다면 나는 꼭 일생패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방아람 스님이 얼마나 흐름, 방아람 스님이 자기 자신이 그 흘러가는 흐름을 그대로 써놨는데 감동이었어요. 감동. 근데 어쨌든 방아람 스님은 원계사야. 원계사. 이마 중원이 원계사, 하남 중원이 원계사.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써주고 있는데 근데 경허사가 이 방아람 스님이 굉장히 아까웠었나 봐. 이거 이렇게까지 써주는 걸 보니까 그때 같이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죠. 해인정사에서 만난 게 아니고 청암사 수도암에서 만나가지고 금강경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방아람만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창문을 열고 앉았더니 문 앞에 뭐가 있더라, 그죠? 그거 하는데 개심이 열렸다고 대중들한테 자랑을 해주시죠. 근데 경허선사는 정작 방아람에게 뭐라고 불러요? 원계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네 중원을 만나보니 이 사자를 쓴 거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지금 앞에 우리가 쓴 시 중에 대여섯 명도 넘어요. 그래서 자네 중원을 만나보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왜 여기에서 그 핵심을 잡을 수가 있냐? 경허선사가 1903년에 이걸 써주셨는데 이 44광음이 문제예요. 44. 응? 왜 44를 했을까요? 44광음은 뭘까요? 44광음은 경허선사가 출가한 이후를 44년이 지났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규는 북기사에서 뭐라고 쓰느냐면 신심이 높은 노승은 법납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년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허선사는 신심이 높고 노승이기 때문에 법납을 소중하게 여기고 법납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년은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허당이 하남에게 써준 글에서 44광음이라고 하는 말은 경허당이 처음으로 문자를 배우고 불법에 눈이 트인 해를 산출한 것이며 하남이 착오했듯이 생년에서 기산한 횟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남이 착오했다는 거 뭐예요? 이미 이 민영규는 방아람 스님이 1857년생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1857년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이 44광음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년에서 기산한 횟수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남은 1857년생이라고 했고 이 지금 민영규는 1846년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허선사는 44광음이 지났다 그랬죠. 문자를 배우고 불법에 눈 트인 그때가 경허당이 14세다. 경허상이 14세가 문자를 배우고 눈 트인 데가 14세예요? 14세가 아니죠. 8세죠. 8세. 그러니까 8세 때에 출가를 했고 문자에 눈 트이고 다 이거 배우고 난 마지막은 14세는 어디? 14세는 천장 아니 그 뭐죠? 그 동학사로 건너간 해가 14세예요. 청계사를 떠난 해가 14세.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 해에 누구를 만나요? 초해. 14세에 떠났다가 15세에 그 동학사에 그 1862년이죠. 62년에 처음으로 그 만화 보선이 동학사에 강당을 지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첫해 입학생이고 첫해 졸업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세에 그 1월 달에 그 서령화상을 만나요. 어디서? 벽송사에서. 그래서 15세에 3월 달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게 경허선사의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민영규가 문자에 물때 뜬뜨인 애를 14세로 보고 44년에다가 14를 보태면 58년이 된다라고 나름의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58세. 즉 무슨 말이냐면 14세를 하고 거기다가 경허선사가 44광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44에다가 14를 보태버리면 얼마가 된다? 58이 된다라고 이 민영규의 계산이에요. 그러면은 경허선사는 지금 이 44광년을 지났다는 얘기는 14세 이후부터를 말하잖아요. 경허선사 그 8세는 어디로 갔어? 8세에 출가를 했는데 이 민영규는 지금 14세부터의 생년을 따져가지고 경허선사가 나는 14세 이전까지는 그 범납으로 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는 경허선사가 44광음을 지났다고 말한 그 자체가 이게 범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 나이는 그 몇 년에 1903년에 58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몇 년 차이가 나죠? 또 3년 차이가 나잖아요. 경허선사의 1903년은 55세라니까 몇 번을 말을 해. 55세죠. 그래서 이 민영규가 스스로 또 여기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찍고 까불고. 왜? 경허선사가 44광년이라고 한 거는 이 14세 이후부터를 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친 거죠. 처음부터. 그 청계사를 출가한 이후부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가를 이게 엄밀하게 찌들찌들하게 상대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찌들찌들하게 엄밀하게 이거를 따져가는 거예요. 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실 여기에서도 잘못된 엄청난 오해가 엄연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을 다 저지른 게 민영규인데 민영규가 스스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게끔 그 오류를 다 짊어지고 있어요. 짊어지고 내놓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또 잡아가고 있는 거죠. 방한함 스님이 잘못된 거는 이거는 민영규가 지금 이미 잡아주고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냐면 57년생이라고 그 방한함 스님이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영규가 지금 방한함 스님이 쓴 57년생이라는 건 잘못됐고 나는 46년생이 맞다. 그러면 46년생이 되니까 그 아까 44년에 14세를 더하면 58년생이다. 58세가 돼서 1903년은 58세다라고 하는데 언제는 1958세가 되는 해는 1903년이 아까 설홍화상 행장을 완성시킨 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써놓고 또 46년생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선 민영규의 개인 소견인 신심이 높은 노승은 범납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년은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생년이 중요하죠. 말에 경허는 청계사 동지 출가 시절이 있었잖아요. 몇 년? 6년간을 했죠. 6년간을. 그러니까 1857년에 출가를 해가지고 58, 59, 60, 61, 62, 58년에 출가를 57년에 출가를 했으니까
57, 58, 59, 60, 61, 62. 61년에 이 저기라서 62년에 동학사를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6년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건데, 이 6년을 안 집어넣어줘요. 근데 나는 기어코 6년을 집어넣어야 되겠어. 예. 굳이 44 광음의 계산에 넣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6년을 빼고 14세에서부터 계산을 치니까 8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14세가 됐으니까 거기에 6년은 빼고 14세부터 학문에 눈뜨였으니까 그때부터 그 범납에 넣자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학문에 눈뜬 때부터 범납에 넣습니까? 이 세상에 출가한 그 때서부터 범납에 넣지요. 이 민영규 이 박사님이 엄청나게 어리석음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굳이 그걸 따지지 않는답니다. 생년을 왜 안 따져? 따지고 범납도 꼭 출가한 해부터 따져요. 그런데 지금 이 민영규 이 박사님은 뭐라 그러죠 지금? 예. 학문을 익히고 천자문을 익히고 학문에 눈 트인 14세부터를 치면은 나머지 6년은 경허선사 8세에 출가해가지고 14세가 될 때까지의 나머지 6년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6년이 44 광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에 넣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어느 승려가 그러면 출가해가지고 그 학문에 눈 뜨지 않으면은 범납으로 안 쳐준다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심이 높은 고승일수록 더 쳐요. 신심이 높은 노승일수록 범납을 더 소중하게 여겨. 당연히. 그리고 동진 출가 시절 또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경허선사 출가 청계사 14세 동안 6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디서 거기서 이 개허선사를 만나고 또 거기서 박처사를 만나고 여러 가지 그거를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동진 출가를 뺀다는 거는 동진 출가 6년을 빼라고요. 그래서 간직할 수의 의미 있고 소중한 기억으로 청계사가 팔딱 뛰게 생겼어. 동진 출가 6년 빼라 그러면 마이 갓 그죠? 청계사는 그저 경허선사가 그냥 출가 사찰인 거에 대해서 그냥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동진 출가 빼라고? 어찌하여 경허사 청계사 동진 출가 시절이 경허의 세형에서 몽땅 사라져야 한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이 44년 속에 그 6년이 들어있어요.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죠. 답답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이거 하지만 그때는 김지겸 박사는 내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고 민영준 나분 그냥 아주 그냥 대대 선배 중에 그래서 저는 쪽을 폈어요. 하지만 문필러는 내가 이겨야지요. 이기는 게 딸로 이기는 게 아니라 밝힐 뿐이에요. 진실을 진상규명 말 그대로 진상규명을 할 뿐이지 내가 다른 걸 여기 보탠 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 또 뭐냐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건 했나 앞에 안 했지. 그래서 이는 경허가 스승개허의 부득이한 한속으로 인하여 동학사바나 보선으로 이어지는 제2의 출가를 하게 되는 셈인지라 상대적으로 경허의 첫 출가지 청계사 시절이 경허가 대오를 이룬 제2 출가사찰 동학사에 비해서 소홀히 취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청계사의 동진 출가 시절을 다 빼라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더구나 북기사에서 거론된 민영규 시그 계산은 이미 경허당이 하남에게 써준 1900년이 아닌 1903년이라는 착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얘기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 방아람 스님에게 써준 1903년에게 써준 전별사는 사실은 1903년에 써준 게 아니에요. 1900년에 써준 거예요. 1900년에. 그리고 1903년에는
다른 이별시를 써줬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아까 그 1903년이 58세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55세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영규가 얘기한 그 청계사 출가 시절이 6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왜 내느냐면 1900년에 부탁을 받고 1903년에 써준 이 세종화상 행장을 3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걷다 대고 방한암 스님에게 준 이 전별사가 1900년에 써줬는데 1903년이라고 써줘가지고 또 3년이 남잖아요. 그러면 청계사 시절이 6년이잖아. 그 6년을 싹 없애버리고 44광년이라고 한 그거를 6년을 싹 빼버리고 이 민영규가 하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의 생년을 이 혼돈에 빠뜨린 자들이 누구냐? 김지겸 박사와 이 민영규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방한암 스님은 잽도 안 돼요. 왜냐면 방한암 스님은 탈락, 이미 탈락 아웃이야. 1857년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46년이냐 49년생이냐 두 개잖아요. 근데 이 민영규는 6년의 차이를 벌려놨어요. 지금 58세라고 했단 말이야. 1903년이. 근데 거기에 58세가 경허선사는 55세인데 3년 차이에다 대고 또 이 지금 민영규식의 이 계산이 44광년을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44광년에서 이 민영규가 6년을 빼버리는 덕분에 그래서 청계사 시절이 날아가는 거죠. 한 방에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공중분해됐어요. 민영규식 박사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남에게 써준 글이 1900년이 아닌 1903년이라는 착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두 번 써져요. 1900년에 이 방한암 스님에게 써주고 그 1903년에 쓴 것은 붕세에 높이 쓴 세 가지 간단하게 써줘요. 이별시를.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인가. 헤어지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간단한 시를 써주고 이거는 1900년에 쓴 건데 지금 엄청난 착오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이 경허선사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경허선사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속상하죠. 지금 제가 또 다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PPT가 단점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주석을 달 수 없다는 거. 근데 나는 이 뒤에 주석을 엄청나게 많이 달아놨어요. 거기 황정수 박사 얘기도 막 다 달아놓고 이 북기사도 거의 많이 써놨어요. 이 주석을 굉장히 많이 달아져 있는데 이 주석을 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통째로 그냥 이게 이 원룸만 오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인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뭐냐면 문자를 배우고 불법에 불트인 그때만을 쳐준다면 경허당은 14세래요. 그럼 14세면은 문자를 배우고 불법에 눈트인 경허 청계사 6년은 어디로 갔어? 6년이 44년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44년에다가 그 14세 나이를 보태면 58세가 된다는 이 계산은 경허의 청계사 동진 출가 시절 6년을 게다가 어린 시절 8년까지를 몽땅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14년이 된 거죠. 8년에 출가를 했으니까 출가 시절 6년까지 하시면 14년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몽땅 빼버렸어요. 14년을 44년에 14를 보태가지고 58세가 된다는 계산은 이미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남은 훗날 그의 자서전 일생패궐에서 그리고 경허선사 자신이 계산한 경허 생년에서 이미 경허당이 하남에게 써준 글이 1903년이라가 아닌 1900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생패궐에서도 결정적으로 경허선사가 이 글을 써준 것, 지금 이 글을 써준 것이 1900년이라는 것을 그 일생패궐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방한암 스님도 또 모순이죠. 1900년이라고 거기다 해놓고 왜 생년은 또 1857년이라고 했을까? 한순간에 뭔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방한암 스님한테로 경허선사에 그게 다 넘어갔잖아요. 그걸 써달라고. 그 경허집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경허선사 그거를 출생연도를 쓰면서 그 출가연도를 갖다가 출생연도로 착각해서 그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한암 스님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 뒤에 가면은 이 지 전별사가 1900년에 써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생패궐에 써놓고 있다 이런 말이죠.
아주 뭐 대단한 모순들이 막 얽혀가지고 이 정리하느라고 바빴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잘못돼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 거냐 이런 말이죠. 물론 이를 바로잡아 본다면 경어가 말한 44광령은 1857년 정확하게 방아람 스님이 출생했다고 하는 그 1857년 경어는 9살세 출가 시절 만 8살이죠. 1809세 출가 시절부터 1900년까지 여기까지가 44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방아람한테 준 것이 이 계산을 해보면 1900년 빼기 1857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43이 나오는데 거기다 플러스 2를 해야죠. 왜? 57, 58 해갖고 하나 플러스 1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플러스 2를 계산하면 그게 44광년이야.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이 44광년이라고 말한 건 정확하게 범납이에요. 1857년에 청계사에서 출가한 이래로 지금 내가 너에게 써주는 이 전별사를 써주는 이 1900년까지가 44광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어선사의 생년은 정확하게 1857년에다가 뭐를 더해야 되나? 출가 나이가 있잖아요. 출가 나이. 9세인데 만으로는 8세니까 8세를 치면은 빼면은 어떻게 돼요? 1849년생이 나오잖아요. 1857년에서 이 더하기 빼기 하려니까 미치겠어. 이거 색깔 그때도 그래. 1857에서 경어선사 출가하신 9세라고 출가하는데 만으로는 8세니까 57 빼기 8은 1849예요? 옳지. 1849년생이 변하지 않기. 헷갈려. 그러다가 1857년에서 44광년을 더하면 1901년이죠? 근데 빼야 돼. 1900년이죠. 만으로 빼니까. 1900에서 1857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43이 나오는데 플러스 2를 해줘야 돼. 57을 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우리 학교에서 많이 혼났잖아요. 빼라고. 두 개 다 뺀 다음에 1 더해야 돼. 그래서 43광년이 되는 거예요. 됐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이상 따라오지 마. 이거 내가 엄청나게 이거 노력해서 그냥 누가 물어도 나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 이거 계산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어가 말한 44광년은 1857년 경어 나이 9세 사실은 만으로 8세로 시절부터 1900년까지 44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4광년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어는 훗날 자신의 대오를 도와준 지증한 인연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자신의 첫 출가지 청계사의 어린 시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서 그걸 빼? 아니 민영규 박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 대도인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뭐셨지? 말이 안 되죠. 14세부터 치면 안 된다니까. 뭔데부터 쳐야 돼? 8세부터 쳐야죠. 그러니까 6년의 차이가 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는 셈이 되는 자신의 첫 출가지가 청계사의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계산에 넣었으면 물론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경어 스스로가 자신의 동진 출가 시절을 소홀히 하고 굳이 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원래 그리고 우리가 범납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 돌아가지고 학문에 눈이 트이고 그런 시절부터 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출가한 날부터 쳐주는 거예요.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이 민영규 박사가 한 계산은 착오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민영규가 기술한 대로 44광년이 경어의 범납이라는 그 근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경어의 범납이 다 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1900년서부터 1857년까지 하면은 딱 44광년이 나오고 청계사를 꼭 넣어야 됩니다. 6년을. 아이고 힘들어. 이거 언제 끝나? 배고파. 나 배고파요. 이게 일생팩을 나오긴 나온다. 너무 좋다. 일생팩을 했네. 자, 빨리 나 밥 먹을래. 하지만 이보다 더 잘못된 계산에 심각한 오류를 좀 더 확인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44광년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1903년이 아니고 1899년 겨울에서 시작돼서 1900초로 이어지는 시기라 이런 얘기예요. 1903년이라고 갖다가 그 민영규 박사가 써놨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 그러니까 민영규 박사가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잔인이 1846년생으로 해놓고 또 서령화상 행장은 또 1903년이라고 해놓고 55세라고 하고 이 말이 안 돼. 뒤죽이 박죽이야.
그래서 1900년이에요. 1900년 초에 동한 거 끝내고 써줘요. 바로 방한함이게. 어떻게 보면 경선사가 1900년 초에 바로 삼수갑산으로 떠날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방한함이가 못 간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로 이어지는 시기로 경북 청암사 수도함 시절 첫 시절에 만났죠. 1899년에 만났어요. 딱 이 방한함 스님을. 그래서 1899년에 딱 거기서 그 계심을 넘어섰다 말한 다음에 방한함하고 손잡고 어디로 와? 그 1899년 겨울이 끝나기 전에 해인사에 와서 동안거에 합류를 합니다. 동안거에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날짜와 시간은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동안까지로 이어지는 시기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방한함 스님이 일성패걸에서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44광년은 경어와 하남이 처음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 19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보면 1857년 9세, 만으로 8세, 청계사 출가까지가 44광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어선사가 1900년 그 초에 그 당신이 44광년을 보냈다는 것은 내가 범납이 44년 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패걸에서 방한함 스님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목소리를 높여야 돼 이거. 정확히 정리하자면 마지막 정리예요. 1903년은 경어가 하남과 이별을 하면서 전별시를 건넨 시점이고 전별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44광년은 1900년을 빼기 선사가 경어가 청가사 출가년인 1857년 그리고 다시 이를 합산해서 44년의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900년에 써준 전별사와 1903년에 떠나기 전에 쓴 시는 달라요. 즉 경어는 청계사 출갈 9세 이후에 44광년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1900년이 경어가 출가한 지 딱 44년이 되는 범납이 44년이 되는 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이 경어선사가 44년이 되기 때문에 그 나이를 출가사찰 이 8세를 더하면 8세 초과했잖아요. 그럼 52세가 되는 거죠. 그럼 52세는 1900년이 52세가 되는 거예요. 1900년이 52세가 되면은 1903년은 당연히 55세가 되겠지. 그래서 그 경선사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저 사진? 저 사진이 방한함으로 둔갑한 저 사진이 52세 사진이에요. 그런데 1900년에 지금 방한함한테 지금 경어선사가 전별사를 써주고 있는데 저 사진이 방한함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월정사! 아니, 방한함 스님한테 전별사 써주는 1900년에 경어선사가 52세인데 저 때에 지금 그 범어사에서 하한 거 마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저 때에 경어선사가 전별사를 방한함한테 써줬는데 방한함이가 어떻게 저렇게 그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애긴데 우길 걸 우겨야지요. 저 사진이에요, 저 사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어지간히 작작 해야지. 여기에서 경어선사 출가 이전 어린 시절 나이 9세를 합산하고 이를 뺀 계산을 해보면 1900년은 정확히 경어 나이 52세가 되는 해이며 따라서 1903년은 정확히 경어 나이 55세가 되면 당연한 계산으로서 55세의 출생연도에 대한 근거를 다시 증명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말이에요. 경어선사 55세. 가 1903년이라는 거죠. 설용화상 행장이 1903년에 완성되었으면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죠. 아니, 설용화상 행장이 1903년 55세에 완성돼 갖고 내 나이 55세라고 썼는데 웬 1900년을 들먹거려 가지고 3년의 차이를 만들어서 김지겸 박사가 엄청 어지간히 뜨고 싶었나 봐요. 무슨 경어선사 최고라고 해가지고 그게 막 기후년인데 기후년이에요. 경어선사는 꼭꼭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로 넘어가? 일생패걸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